자, 나폴리.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나폴리가 뭐 계속 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뭐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월드컵 직전에. 이게 벌써 AC 밀란하고 8점 차가 되었습니다. 네네. 한술적으로만 따지면 2경기 이상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3경기 차이가 된 건데 네. 나폴리가 정말 대단한 게 일정이 엄청 빡빡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적을 네. 다 챙겨가면서 10연승이잖아요. 리그에서. 네. 그러니까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 1위와 2위, 또 3위 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그 이제 지난주에만 생각해보면 아탈란타와 5점 차 그렇죠. 그리고 AC 밀란과는 6점 차였어요. 만약에 그 경기를 졌으면 아탈란타와는 2점 차가 되고 네. 그리고 그날 AC 밀란이 극적으로 이겼거든요. 90분에 지루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적인 골. 그 경기에서 만약에 또 나폴리가 졌으면 AC 밀란하고 3점 차가 되는 거였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주 이제 따닥따닥 붙는 승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탈란타전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경기에서 아탈란타를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탈란타와는 승점이 8점 차가 됐고 이미. 네네. 그리고 이제 그 AC 밀란하고는 승점 6점 차를 유지했는데 주중에 또 나폴리가 승리를 거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탈란타가 나폴리한테 지고 주중에 있는 경기에서도 졌어요. 네네. 그 여파가 좀 있어서. 그리고 AC 밀란도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난 주말에 극적으로 이겼다 했잖아요. 지루가 골 야, 넣고 그거 진짜로. 유니폼을 벗었는데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그렇죠.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워낙에 좀 기쁘다 보니까 상의 탈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아서 경고 그렇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주중에 있는 경기에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비 효과야. 공격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어서 예. 비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AC 밀란하고의 승점 차도 이번에 또 벌어졌어요. 야, 진짜 이거는 6점 차였는데 AC 밀란은 한 비겼지. 1점 추가했고 네네. 반면에 나폴리는 3점 추가하면서 결과적으로 AC 밀란하고 승점 차이가 8점 차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8점 차이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는데 네. 그때 또 그 질라탄이 지루의 그 싸대기를 때렸다는 지루가 자책을 하고 있었나 봐 이렇게 이겼는데 퇴장당했으니까 지루가 이제 싸대기를 날렸다는 질라탄이 지루에 질라탄인데 원래 그래요. 원래 질라탄이 경기에 못 나오는데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질라탄이 벤치에 앉아서 계속 소리치고 선수들한테 네. 이제 그 주변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옆에 그 선수들한테 막 이렇게 응원하라고 그렇죠. 툭툭 치고 으쌰으쌰 하는 거지.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질라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루도 나이가 많은데 네. 질라탄이 워낙에 라커룸의 요 리더다 보니까 지루한테 그런 이제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더 자중해라.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러면 밀란하고는 승점 8점 차가 됐고 또 아탈란타는 사실 5점 차였다가 지금 많이 벌어놨어요. 네. 지금 순위를 이제 보고 계신데 사실 나폴리가 뭐 지난 시즌 보더라도 약간 이제 한 12월까지 이렇게 좀 잘하다가 약간 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월드컵 전에 이 정도 승점 차이라면은 진짜 이번에 스쿠데토도 한번 좀 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이게 유지가 되면 사실은 아주 유력하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성적만 보면 사실 매우 유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3분의 1밖에 안 하긴 했지만 네네. 이제 뭐 거의 한 이제 절반으로 가는 시점에서 어쨌든 8점 차이라는 건 매우 커요. 네. 근데 만약에 나폴리가 진짜 뭐 우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모습만 안 보여준다면 사실은 되게 안정적으로 스쿠테토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점 차이만 보면 나폴리와 AC 밀란 8점 차고 라치오, 인터 밀란, 아탈란타가 동률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1점 차입니다. 무려. 와. 로마와는 12점 차. 네. 유벤투스라는 13점 차. 많이 나죠? 많이 나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번 시즌에 인터 밀란이나 아니면 뭐 유벤투스나 이런 팀들 네. 이제 우승권을 경쟁해야 되는 팀들이 초반에 부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폴리와 좀 승점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폴리가 대단한 게 뭐냐? AC 밀란, 라치오, 아탈란타, 로마. 요 이제 상위권 경쟁 팀들에게 그렇네요. 예.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이제 상대 팀들을 상대로 지지 않고 네네. 승점을 가져오니까 사실 순위 경쟁할 때 매우 유리해지는 그렇죠.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6점짜리 거죠. 경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로마, 뭐 라치오, AC 밀란, 아탈란타가 지금 뭐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네. 다 나폴리가 승리를 가져가다 보니까 승점 차이가
매우 많이 벌어졌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AC 밀란하고 이제 8점 차인데 진짜 나폴리가 대단한 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3일 간격으로 빡빡하게 지금 뭐 챔스 포함해서 치르는 과정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9월 달부터 아마 요 기간이 시작됐어요. 네네. 3일마다 경기를 하는 일정. 음. 뭐 이제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럽 대항전에 나갈 때마다 3일마다 계속 경기하고 유럽 대항전 다시 경기. 네.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아마 나폴리는 많은 부침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3일마다 하는 경기 일정을 보니까 17경기에서 네. 15승 1무 1패입니다. 야,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1패가 리버풀에게 당한 1패죠. 그러니까 네네. 그 1패도 챔스에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 리버풀에게 진 거는 어차피 졌지만 조별리그 1위로 진출했기 때문에 네네. 그 경기에서 패배한 게 타격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격 사실은 있는 축구 경기도 아니었어. 나폴리가 아주 완벽한 지금 일정을 보낸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또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나폴리가 이번에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그렇게 뭐 이제 챔스 우승 경쟁을 하거나 리그 우승 경쟁을 하는 뭐 팀들에 비해서 네. 많지 않고 또 주전급도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게 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이 나폴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국적 팀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그렇죠. 좋아요. 예. 그 다국적 팀이 이제 주요 이제 월드컵의 주요 국가보다 코소보나 그렇죠. 이제 뭐 조지아나 팀. 이런 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흡이차나 뭐 라흐마니 같은 그러다 보니까 주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체력이 보존되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도 이번에 월드컵을 못 가니까 뭐 디로렌초, 네네. 라스파도리 이런 거긴 선수들 핵심인데 주전인데. 체력 보존하고 네. 또 오시멘도 월드컵 못 가니까 체력 보존하고 나폴리가 이 흐름이 매우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팔레티 감독이 이번에 계속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뭘 해도 되는 팀이다. 백업 선수를 넣어도 되더라. 네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나폴리가 뭔가 흐름을 탔고 그리고 이제 마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폴리가 후반기로 갈수록 좀 체력이 떨어지고 경기력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월드컵이 없으면 그런 흐름이 제 생각에는 12월 달에 나왔다고 봅니다. 나폴리가 그렇게 스쿼드가 막 두텁지가 않거든요. 네네. 특히나 뭐 김민재나 요 센터백 라인은 그래도 있어요. 뭐 웨스티고르와 제주스 잘하거든요. 네. 근데 디로렌츠의 백업 없죠. 로보트카의 백업 없죠. 은돈벨레 데려왔는데 은돈벨레가 그 자리 못 뛰죠. 그리고 중원 라인에도 지엘린스키나 안기사 못 나올 때 은돈벨레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네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흡이차 못 나올 때 당장 그 지난 경기가 흡이차가 못 나왔어요. 근데 흡이차가 못 나오니까 나올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이제 엘마스가 나왔는데 엘마스가 흡이차보다 퍼포먼스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는 라스파도리가 나왔는데 라스파도리도 흡이차보다 돌파 능력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흡이차가 보여줬던 측면에서의 파괴력 이런 게 거의 안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흡이차 자리나 뭐 중원 라인이나 디로렌초나 요런 자리들에 백업이 좀 부실하다. 그게 분명히 나폴리의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12월, 1월 요쯤 갔다. 분명히 경기력 떨어지면서 요 8점 차 그렇죠. 많은 차이 아닙니다. 네네. 한 두 경기만 미끄러져도 바로 승점 2점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뭔가 이제 이번에 그런 뭐 운이 들었는지 대운이 들었는지 월드컵이 있네. 월드컵. 근데 심지어 쉬고 쉬는 선수들도 많네. 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이 바로 있으니까 보강하면 좀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네. 이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이제 대단하지.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아주 민감한 네. 구단주예요. 그래서 영입할 때도 확실하지 않으면 영입 안 하고. 네네. 그리고 너무 비싸면 영입 안 해요. 회사와 김민재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싸게 데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뭔가 잠재적인 이제 투자 방향이 됐을 때 아니면 이제 확실한 선수 이렇게가 아니면 영입을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이번 시즌을 보니까 초반에 네. 이거 우승하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렇죠. 겨울 이적 시장에 스팔레티 감독이 이런 부분들 우리 백업 약하니까 사야 된다. 좀 쓸라나? 제 생각엔 씁니다. 아니 왜냐면 조금만 잘하면 이제 우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라우렌티스 이 회장의 특징이 그거예요. 네네. 잠재성이 확보된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투자를 엄청 해요. 그래서 그 로사노 있죠? 네네. 로사노가 나폴리가 근래 영입한 가장 비싼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왜 그랬냐? 로사노는 그래도 돈 썼다가 망했잖아. 좀
그렇지. 100%의 이 별로 안 공감을 좋아. 못 하는데 네. 로사노가 이 아인투벤에 있을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이 라우렌티스가 정말 큰 맘 먹고 4,200만 유로라는 거금을 투입했던 네. 요런 이제 영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확실할 때 그렇지. 그땐 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구단에서도 나폴리가 좀 오랫동안 지켜보잖아요. 지켜보고 딱 사잖아. 지금 뭐 좀 있을 거야. 그렇죠. 오랫동안 이 잠재성을 또 확인했던 선수가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겨울에 우승 가능성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승점 돈을 차이면. 안 쓸 이유가 없고 네네. 그러면 보강도 되고 월드컵 때 선수들이 쉬는 선수도 많고 이미 성적은 다른 팀들하고 많이 벌어져 있고 네네. 이거는 그렇죠. 우승을 하기에 적기가 찾아왔다. 적기죠. 승점 차가 이렇게 나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 월드컵 전에 한 경기인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마지막 경기가 남아 마지막 있어요. 경기 남아 있으니까 그 경기 상큼하게 딱 잡으면 네. 진짜 이제는 월드컵 있다가 보강하고 이러면 진짜 우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네. 빅리그 진출 첫 시즌 만에 우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폴리 입장에서도 이게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세리에 C에 있었던 네. 3부 리그에 있었던 팀을 그렇지. 파산 직전에 있었던 팀을 세리아로 인수해서 끌고 와서 세리에 B, 네. 세리에 A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라베찌, 함시, 카바니 황금 세대에서 우승 못하고 네. 그 다음 세대였던 쿨리발리, 뭐 이과인, 메르텐스, 카예온, 인시녜 요 라인으로도 결국 실패하고. 우승 못하고 네. 리그 2위였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세대 교체를 하자마자 우승을 한다? 이러면 김민재가 그렇죠. 나폴리의 역사 한 페이지에 딱 쓰여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나폴리 네. 역사에도 세워지고 지금 뭐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폴리가 우승하면 김민재 진짜 영입 잘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폴리가 지금 급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지켜야지. 바이아웃에 대한 요 이제 위기가 네. 찾아왔어요. 반 시즌도 안 지났는데 이미 그 정도의 미친 활약입니다. 2천만 유로에 영입했는데 이제 바이아웃을 4천만 유로, 5천만 유로 요 사이로 걸어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 이제 금액이 지금 활약을 보면 염가거든요. 그 정도 바이아웃이면 낼 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수도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재 바이아웃을 누가 봐도 나폴리 입장에서는 올려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나폴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조만간 그 김민재의 연봉을 올려주는 대신 그렇습니다. 바이아웃을 상향시키는 그런 제안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예측이 매우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나폴리가 이제 한 경기 남겨놓고 있고 지금 2위와의 승점, AC 밀란과의 승점을 이제 8점으로 벌렸기 때문에 진짜 이대로만 가면 네. 정말 우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